안녕하세요. 피플앤 이슈의 연규혁입니다. 지난해 7월 충북의 치안을 총괄하는 충북지방경찰청장에 노승일 청장이 부임했습니다. 벌써 부임한 지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요. 이 노 청장은 취임사에서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충북을 함께 만들어가자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충북지방경찰청 노승일 청장 모시고 2020년 충북 치안의 방향과 과제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청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저희 피플앤 이슈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피플앤 이슈 시청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장 노승일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만은 경자년 올 새해에도 시청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의 행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저희 충북경찰도 저희 전 직원들과 함께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해 7월에 이제 청장으로 부임을 하셨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제 충북 괴산이 또 고향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고향에서 청장으로 부임하신 지 6개월이 지났는데 그간의 소회를 좀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먼저 처음에 뭐 고향 부임이라는 게 금의 네. 환영이라고 영예스러운 면도 있습니다만 네. 한편으로는 또 작은 실수도 부담이 가는 그런 부담감이나 책임감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충북에서 태어나고 학교도 다니고 근무는 주로 이제 서울이나 본청에서 했습니다만은 네. 총경 때 영동서장 또 충북청 청문관 또 경무관 달고도 흥덕경찰서 초대 경무관 서장도 했고 네. 그래서 뭐 나름대로 익숙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치안을 책임지는 청장으로 부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예스러운 만큼 사실 부담감도 적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또 오자마자 그때 한참 이슈가 됐던 고유정 의불아들 살인 사건도 수사가 진행 중이었고 네. 또 그 여중생 실종 사건도 발생하고 해서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특히 여중생 실종 사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러 도민 여러분들 또 시민단체, 군, 도나 청주시 등 자치단체 모두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셔서 그 여중생을 찾을 수 있었고 네. 저 역시 또 충북경찰 모두 함께 도민 여러분들의 성원과 따뜻한 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경찰에 대한 도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서 안전한 충북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부임하시고 나서 정말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정말 바쁘게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제 진천에 이제 우한 교민들을 이제 격리시킨다라는 이제 발표가 난 이후에 이제 경력들도 많이 이제 배치가 됐었거든요. 애를 많이 쓰셨던 것 같아요. 저는. 네. 우한 교민들이 1월 31일 156명, 156분이 들어오시고 그 다음날 11분, 그 다음날 6분에서 총 173분이 진천에 있는 국가인재개발원에 이제 입소를 했습니다. 네. 당시에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쵸. 뭐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아이들 어린이집, 네. 유치원, 학교 다녀고 보내야 되는 입장에서 걱정이 많이 되시고 또 걱정들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시에 일시점 네. 한 1000여 명씩 경력을 계속 투입을 해서 관리를 했습니다. 처음에 다소 마찰도 없지 않았습니다만은 주민 여러분께서 대승적으로 네. 잘 또 수용해 주시고 마지막 그 우한 교민들께서 입소할 때에는 모두 환영 프래카드까지 걸어 주시면서 이 수용해 주시는 것을 보고 저도 참 마음 한쪽이 울컥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지금 이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 이제 우한 교민들이 격리되어 있습니다. 뭐 대승적인 차원에서 잘 이제 진천 군민들께서도 환영을 해주셨고 이제 일단락이 됐는데, 근데 이제 경찰에서도 안전 관리에도 신경 쓰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좀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요? 네, 뭐 그 부분 주민들이 많이 염려하시는 부분이라 네.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네. 우선 국가인재개발원의 기숙동에 이제 173분이 그 방실로 들어가고 이제 행안부에서 그 전체적인 관리를 책임지고 있고요. 네. 그 모든 이제 그 기숙동의 모든 다른 문은 다 폐쇄를 하고 남쪽으로 난 한 개 문만 통로를 하나로 해서 출입을 하고, 그 안에는 이 우한 교민들이 이제 퇴소할 때까지 경찰관 2명이 상주하면서 그 안에 같이 질서를 안에서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숙동을 일선으로 하고 기숙동 건물로부터 짧게는 5m, 길게는 20m 떨어진 지역을 저희가 폴리스 라인을 쳐서 네. 가칭 2선으로 1선이 기숙동이고 2선으로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선 밖에는 또 저희 경찰력이 24시간 거기를 경비를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그 2분 안에 들어가 있는 경찰관 외에는 네. 경비 쓰는 경찰관들도 2선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물론 마스크나 장갑 착용하고 근무하고 방호복도 입지는 않지만 네. 지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선 경비를 하고, 그다음에 또 국가인재개발원 바깥 전체 울타리를 경계해서 그걸 3선으로 설정을 해서 거기에 또 전부 경찰력을 배치해서 순찰을 돌리고 또 각 제대별로 일정한 지점에 거점을 두어서 경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재개발원 바깥쪽에도 혹시 모르는 우발 사태에 대비해서 네. 또 일개 부대를 배치해서 아이들이 뭐 자전거를 타고 인재개발원 쪽으로 접근을 그럴 한다든지 수도 있겠네요.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또 순찰조도 돌리고 하면서 그쪽으로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24시간 내외갑 순찰을 통해서 철저히 경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천군청이나 보건복지부 이런 쪽하고도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네. 서로 간의 그 돌발 상황이나 사태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를 해놨습니다. 우리 도민 여러분들이나 진천 군민들이 염려하시는 부분 10분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희 경찰이 그런 감염이 확산되거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안심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제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그 경력들을 촘촘히 배치를 하면서 이제 국민들도 걱정 없이 이제 경비에도 이제 총력을 다하고 계신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자, 2020년 이제 경자년이 벌써 한 달이 또 지났습니다. 올해 이제 충북 경찰이 조금 중점적으로 추진할 치안 정책 방향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뭐 경찰이 뭐 작년이 다르고 올해가 다르고 뭐 내년이 다르겠습니다. 네. 다르겠습니까? 경찰 기본 업무는 경찰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경찰의 기본 임무이고요. 늘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일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거를 구체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굳이 목표나 추진 전략으로 설정한 게 있다면 우리 충북 경찰은 여성이나 네. 아동, 노인 같은 사회적 약자, 범죄로부터 상대적으로 취약한 그런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더 잘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데 중점을 두고 치안 시책을 펼쳐나갈 예정이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 생활 주변에 여러 가지 불법 무질서나 또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등 그 민생 침해 범죄 이런 부분들을 척결함에 있어서 어떻게 국민들의 도민들의 공감을 얻어가면서 법을 집행해 갈 것인가 두 가지에 이제 초점을 두고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이제 뭐 또 현장에서 법을 집행하는 현장 경찰관들의 근무 여건이나 이런 것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고요. 또 그런 일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일들이 경찰 혼자만의 힘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네. 지역 공동체에 우리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특히 지역사회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면서 같이 공동체 치안을 활성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치안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지난해에는 정말 그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영구 이제 미제 사건으로 남을 뻔한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도 잡혔고요. 그리고 또 전 남편을 살해해서 그 시신을 아주 무참하게 훼손한 그 고유정 사건도 있었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에서도 또 많은 역할을 관련해서 하셨죠. 네, 뭐 역할을 했다기보다는 우선 먼저 피해를 입고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네. 또 유족분들께는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경우에는 86년경부터 91년에 걸쳐서 일어난 화성에서 연쇄적으로 일어난 살인 사건인데 30여 년 전 이전의 사건이죠. 그 당시만 해도 저희 경찰이 과학수사 기법이라고 할 만한 그 역량이 매우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이제 그것이 여러 가지 유전자 검출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달되면서 그 당시에도 해결하지 못했던 이제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 30여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이제 진범을 확인하는 그런 성과를 거둔 건데요. 네. 이것이 오히려 이제 경찰이 수사를 잘못한 거 아니냐라는 비난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30년 전의 경찰 활동으로 지금의 경찰을 평가하지 마시고 지금 경찰이 부족한 점은 아직 많고 더욱 겸손하고 더욱 업무적으로 발전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네. 그 당시에 비해서 지금 우리 경찰이 많이 발전했다 이런 믿음을 주셔도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을 통해서 국민들의 경찰에 대한 참 기대치가 높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절감하고 저희 충북 경찰도 도민들께 신뢰받는 경찰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고요. 네. 고유정 의붓아들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작년 3월 2일이죠. 작년 3월 2일에 이제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사실 매우 어려운 사건입니다. 네. 아파트 아주 이 프라이버시가 보장된 제한된 생활 공간 안에 그 부모와 아이 이렇게 셋만 그쵸. 있던 공간이고 네. 또 다른 어떤 공간처럼 CCTV나 이런 그렇죠. 직접 증거를 수집하는 데는 매우 그 어려움이 있는 제한적인 공간이었기 때문에 네. 경찰 입장에서는 아이의 어떤 변사자의 시신 상태, 출혈의 형태, 또 그 관계자들의 어떤 여러 가지 독극물 검사라든지 수면 이제 처방 여부 이런 것들 또 방대한 또 그 고유정 본인의 문자라든지 뭐 카톡이라든지를 확보한 디지털 포렌식 또 컴퓨터 통화 내역 이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었고 네. 또 그 관계자들의 심리 상태도 분석할 필요가 있어서 사건 수사가 좀 길어졌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자료들을 전부 수집하고 분석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전국의 그 유명 프로파일러들을 전부 소집을 해서 네. 2박 3일간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1차 그렇게 했고 네. 그다음에 또 그거를 가지고 본청 중앙 단위에서 다시 법률 전문가 또 프로파일러 등등이 참여하는 2차 분석 회의를 거쳐서 고유정을 의붓아들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저희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고 네. 검찰도 그 기소 의견을 받아들여서 지난 1월 20일 고유정에게 사형을 구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2월 10일께 그 1심 판결 선고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뭐 그간 고유정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찰의 수사에 뭐 잘잘못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의붓아들 사건, 살인 사건에 관해서만큼은 경찰이 그 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용의자가 압축된 건 맞지만 그 두 사람 중에 누군가인가를 직접 증거 수집에 한계가 있는 그런 여건에서 확정짓는데 매우 어려움이 많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뭐 변명 아닌 변명을 합니다. 하지만 뭐 잘 수사는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제 5대 범죄라고 부릅니다. 살인, 강도, 또 성폭행, 절도, 폭행을 이제 5대 범죄라고 부르는데요. 지난해 그 5대 범죄 검거율이 최근 5년 사이에서 가장 높았다고 하거든요. 네. 이제 여러 가지 CCTV 분석 방법이라든지 유전자 분석 이런 과학 수사가 발달하면서 이 5대 범죄의 검거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 충북경찰만 해도 작년에 5대 범죄 검거율, 살인, 강도, 성폭력, 절도, 폭력해서 80.9%. 뭐 굳이 우리 충북경찰을 자랑하자면 전국 평균 78.1%보다는 2.8% 정도 높은 건데 네. 뭐 작다면 작지만 또 의미 있는 수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계속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강도나 살인이나 강도 이런 강력 사건의 경우에는 작년 발생한 사건에 미제 사건이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력 형사들이나 형사들이 열심히 노력해 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 주민들이 많이 부딪히게 되는 절도 사건의 경우에도 뭐 100% 다 검거하면 좋겠습니다만은 네. 뭐 선진국도 검거율이 뭐 20%, 30%, 40%를 넘지 못하니까.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 전국 평균 검거율이 60.7%인데 저희는 그거보다 8.9%, 약 9%가 높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희 충북 경찰이 그런 강력 범죄에 관해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그런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력을 집중해서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이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힘을 쓰겠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 뭐 여성과 아동을 상대로 한 이런 사건들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도 더욱더 공분을 많이 느끼게 되기도 하는데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들을 갖고 계실까요? 예, 강폭력 범죄는 이제 좀 줄어드는 추세인데 네. 이런 이제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이런 여성이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네. 범죄 자체가 증가하는 면도 없지 않겠지만, 과거에는 그냥 가정 내 문제로 치부하고 신고하지 않거나 그쵸. 인내하고 넘어가던 사건들이 저희가 많이 신고를 유도하기도 하고 해서 이제 사건으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늘어나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만 네. 그런 식으로 암장돼 있던 사건들을 이 밖으로 끄집어내서 사건화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나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우선 신고를 유도하는 계속해서 그걸 참지 말고 그쵸. 그런 정책, 홍보 정책이나 이런 걸 계속 해나가고 있고요. 또 이제 우선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게 중요하니까 여성 범죄의 경우에는 이제 여성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여성 안심 귀갓 길이니 뭐 해서 그 전부 가로등도 많이 설치하고 뭐 또 화장실 같은데 여러 가지 여성들이 안심할 수 있는 도찰 뭐 이런 불법 촬영이라고 하죠. 요새 네. 도찰이라고 안 하고 그런 시설들 이런 예방에 먼저 이제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런 사안들에 대한 집중 신고라든지 또는 특별 단속 기관을 운영한다든지 해서 이제 그런 사건들이 발생할 경우에 검거하는 데 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제는 회복적 사법이라고 해서 그 피해당한 그 여성이나 아동들에 대한 그 범죄, 네. 그 피의자만 검거하고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네. 그 피해자들을 케어하는 그렇죠.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해서 해바라기 센터를 운영한다든지 또 아동들을 관련 기관과 연계해서 그런 보호 조치할 수 있는 시설로 연계를 한다든지 이런 활동들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또 이 여성 범죄에 대해서는 기능 불문 전체적으로 다 대응을 함께 해야 된다,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 하에 월 1회씩 우리 경찰의 지방청이 됐든 경찰서가 됐든 관련 기능이 전부 모여서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능에서
이런 여성 아동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종합적으로 유기적으로 대응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조치들도 취해 나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동 학대 예방 관련해서도 저희가 이제 취학할 시점에 맞추어서 그 미취학 연령인데 학교에 취약하지 않은 그런 아이들을 전부 저희 경찰에서 네. 그 소재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벌써 4명의 충북에서만 4명의 아이가 취약 연령인데 지금 취약 절차를 밟고 있지 않아서 네. 저희가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대체로 확인되는 게 이제 부모와 함께 해외에 나간 케이스가 있고요. 네네. 예, 또 뭐 부모가 모두 수배된 상태라서 아마 그건 이제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네. 아이도 같이 예, 그렇게 취약을 못 하고 다니는 게 아닌가 해서 그런 부분들에서 대체로 이제 그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피해 아동 발생하면 아동보호 전문기관하고 연계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저희만이 아니고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예, 전체적으로 프로세스를 가지고 대응해 네.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또 이제 지난해 말 기준으로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800만 명을 처음으로 돌파했다고 합니다. 진짜 이제는 그 초고령화 사회가 정말 성큼 다가왔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 노인들을 위한 범죄 예방 대책들도 많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청장님. 어떤 예, 생각 갖고 그렇죠. 계신지요? 우리 도만 해도 벌써 어르신이 27만이라고 제가 듣고 있는데 전체 도민의 17%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핵가족화되다 보니까 이 독거노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연령층 중에서 혼자 기거하시는 연령층이 가장 높은 분들이 65세 이상 노인분들이다 이렇게 파악되고 있고 그래서 범죄나 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인분들이 특히 이제 보이스피싱이나 또 물품 강매 이런 사기범들에게 또 여러 가지로 피해를 당할 그런 네. 우려도 높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어르신들 찾아뵙고 그런 피해 사례라든지 그 범죄자들의 수법 이런 것들을 노인정을 방문해서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이러한 피해 사례가 있고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그게 물품 강매 사기라든지 이런 거에 해당될 수 있으니까 유의하셔야 됩니다. 해서 이제 피해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르신들에게 이제 경각심을 주는 활동 그걸 이제 최우선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독거노인이 거주하는 거주하는 집이나 지역을 이제 저희가 순찰 활동을 하면서 들러도 보고 또 거동이 불편하신 어른들에 대해서는 또 거주지 직접 방문도 하고 안부도 묻고 이렇게 해서 노인들의 어떤 범죄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예방 대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노인분들 중에서는 이제 치매를 앓고 계신 분들도 또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치매 환자의 경우에는 그냥 이제 밖으로 나갔다가 이제 길을 잃어버리고 집을 못 찾아서 못 돌아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는 어떤 대책들을 강구하고 계실까요? 네. 뭐 몇 가지 하고 있는 게 있는데 효과를 보고 있는 게 이제 지문 사전 등록제. 그러니까 이제 치매 노인분들의 지문을 사전에 등록을 해서 네. 길 잃은 노인들 이제 지문 보고 이분이 이제 실종됐다라고 이제 저희 시스템에 입력이 되면 네. 멀리 있는 다른 우리 경찰관서에서도 또 길 잃은 노인을 찾으면 그 지문을 가지고 대조를 해서 찾아드리는 그런 지문 사전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주로 이제 치매 노인 위주로, 치매 환자 위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도내에 파악된 치매 환자가 한 22,000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 한 5,800여 명 현재 등록된 상태니까 26% 정도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뭐 본인이 희망을 해야 되는 거니까 등록을 하시면 치매 노인을 케어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런 실종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또 하나 추진하고 있는 게 배회 감지기라고 해서 이제 그 위치 추적, GPS를 활용한 위치 추적 장치입니다. 저희 충북경찰에서 17년부터 배부하기 시작해서 19년 말 현재 한 1000여 대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거를 이제 무상으로 보급을 합니다.
경찰서 요청계에 가서 누구든지 요청하시면 그 제공이 되거든요. 네네. 무상으로. 예. 작년 9월에도 영동에서 그 치매노인 한 분이 실종되었는데 마침 그 배감지기를 차고 계셨어요. 있어서 아. 30분이 채 안 돼서 너무 다행이네요. 발견해서 가족 품으로 돌려보낸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마 꽤 저희 경찰로서도 치안력 낭비를 좀 줄일 수 있고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계속 네.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자랑할 만한 게 폴 드론 팀이라고 해서 드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폴 드론 팀이 전국에서 아마 경찰관이 이 운영하는 경찰관으로 구성돼서 운영하는 드론 팀으로는 아마 최초인 것 같은데 네. 국토부 주관 그런 드론 경연대회라고 하나 수색대회 드론 수색대회에 나가서 우승도 하고요. 또 이 드론 팀이 가서 도내 치매 환자나 실종 아동 사건이 발생하면 즉시 투입돼 가지고 그 드론으로 수색을 해서 조기 발견하기도 하고 그런 효과를 거두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참 제한된 인력으로 실종 사건이 발생하면 애를 먹는데 뭐 지난번 여중생 실종 사건 때는 군의 지원을 요청해서 군병력이 동원되기도 했고 이 드론이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런저런 다각적인 실종 하지 않도록 하는 거, 그다음에 하고 나면 발견을 위한 대책 이런 것들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이제 국회에 의결됐는데요. 그러면 이제 경찰이 이제 모든 사건에서 1차적인 수사권과 그 사건을 또 종결할 수 있는 그 종결권을 다 갖게 되는 건가요? 법률적으로 그렇습니다. 수사 지휘권을 가지고 검찰이 이제 경찰의 수사 개시부터 진행, 종결, 그다음에 송치 후에 이제 모두 다 검찰이 수사 지휘를 했었는데 이제는 지휘가 아니고 법률적으로만 보면 저희가 검찰의 수사 결과를 송치할 때까지는 검찰이 이제 관여할 수 없고 경찰이 이제 모든 책임을 지고 수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 지휘권이 폐지된 거죠. 그러나 이제 바람직하기는 검사는 법률 전문가인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는 지휘를 받는 게 아니라 저희가 수사를 저희 주체적으로 하다가 어차피 검찰이 기소 공소관이고 프로시큐터니까 그 정상적인 기소를 위해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수사 단계부터 저희가 협의해 나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제는 이제 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어떤 법률적인 위치가 서로 달라진 거죠. 지휘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그런 협의를 해나가면서 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고요. 수사 종결권 문제는 1차적으로 이제 저희가 불기소 사건의 경우에는 저희가 종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검찰로 송치를 하지 않고 기소해야 될 사건은 당연히 기소관인 그 검사의 판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검찰로 송치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수사 종결권을 경찰이 가졌다 하는데 뭐 그에 대해서는 또 통제 장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기소하더라도 90일간 그 불기소 사건과 관련된 서류를 모두 검찰로 보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전부 다시 한번 이 불기소가 타당한지 점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불기소 사건의 이해 당사자, 이해 관계자가 이 불기소 사건은 부당하다라고 문제 제기를 검찰에 하면 검찰에서 또 재수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뭐 자의적으로 경찰이 불기소하고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됩니다. 그러니까 수사 지휘권이 폐지되고 1차적 수사 종결권이 주어졌지만 여전히 검찰의 위법성 통제는 또 받게 됩니다. 다만 이제 법안 통과로 경찰이 수사에 대한 주체 의식을 가지고 수사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그런 수사를 진행하는 이제 첫 단추를 끼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법안이 사실은 그게 지금과 같은 수사 구조는 일제 강점기 때 이 검사 지배적 수사 구조가 확립된 거거든요. 이것이 지금
다른 여러 선진국에서는 뭐 오래전에 개선된 것인데 심지어는 그걸 도입한 일본에서조차 50년 전에 다 개선된 것인데 우리는 여태까지 이제 그런 전근대적 수사 구조를 가져왔던 거죠. 이제 견제와 균형이라는 원칙에 입각해서 좀 민주적인 형사사법 체계로 나가는 첫 걸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되면 우리 도민들께는 어떤 변화가 좀 생기는 걸까요? 좀 우려하는 목소리도 또 있기도 하고요. 예. 뭐 조금 전에 잠깐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네. 뭐 개정되면 종결권을 경찰이 갖게 되고 경찰이 자의적으로 불기소해버리면 경찰을 믿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저희도 이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그 수사 담당자가 불기소 결론을 내도록 버려두는 게 아니고 네. 뭐 수사 심사관이라든지 책임 수사 지도관이라든지 이런 제도들을 만들어서 담당자가 수사하고 그 담당자의 직근 상급자들이 검토한 것을 파트가 다른 부서가 다른 수사 심사관들이 전부 다시 그 불기소가 타당한지를 점검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국민 여러분께 생기는 변화는 우선 지금까지는 이제 불기소를 경찰이 해도 네. 검찰로 송치하게 되고 검찰에서 불기소를 확정 지을 때까지는 법률적으로 계속 불안전한 상태에 있게 되는데 그렇죠. 원칙적으로 경찰 단계에서 불기소 해버리면 이제 그 관계 당사자들은 법률적으로 안정성을 찾게 되죠. 내 사건이 이제 이제 불기소 사건으로 결론이 났구나 이렇게.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의 이해관계인이 이의 제기를 하거나 또는 검찰이 검토해서 재수사하도록 그렇게 요청이 오면 다시 수사를 해야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일찍 그 법률 관계가 확정되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조기에 어떤 그런 불안감을 불안정한 지위를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검사 작성 조서 증거 능력이 이제 그 사법경찰관 작성 조서 증거 능력과 차이가 있었는데 네. 이제 4년간의 유예 기간이 있긴 합니다. 4년이 지나서부터는 이제 똑같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까지는 증거 능력이 다르니까 사법경찰관이 조서 작성을 해서 피의자 신문 조서를 다 1건을 만들었어도 증거 능력이 다르니까 검사가 다시 조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중 조사에 폐해가 있었는데 네. 이제는 그 4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서 증거 능력이 갖게 되면 두 번 조사 받으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건 매우 국민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제도 개선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경찰이 네. 지금까지는 뭐 경찰에서 수사해도 어차피 검찰로 송치해서 검찰에서 다시 조사할 것이다라고 해서 어떤 책임 수사가 자리 잡지 못했죠. 근데 이제 이제는 우리 경찰도 불기소를 여기서 결정을 하게 되니까 저희가 좀 책임감을 갖고 수사해야 되는 그 수사 주체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더 분명해지지 않을까 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경찰과 검찰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일도 이제 한계가 분명해지니까 네. 없어질 것 같고요. 국민 입장에서는 뭐 제가 볼 때는 유익하게 변화된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지난해 말에요. 경찰관들이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이 공무원 직협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좀 어떤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지난해 12월에 이제 경감이하 경찰 공무원은 공무원 직장협의회에 가입을 할 수 있게 공무원 직장협의회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충북경찰도 그렇고 전국경찰이 현장활력회의라고 해서 직장협의회 역할을 하는 그 전 단계의 그런 모임을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법이 통과됐으니까 그 하부 규정을 정비를 해서 이제 더욱더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이게 현장 활력회의 운영하면서도 그렇고 또 직장 협의회를 구성해서 이제 운영하면서 아무래도 그 현장 직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전에도 공식적인 통로를 통해서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수렴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미흡한 부분이 있었죠. 그래도 이제는 직장협의회가 출범하면서 그런 이 지휘관이나 또는 상급부서 부서장들도 그런 직장협의를 통해서 현장 경찰관들하고 소통하고 고민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시스템이 마련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이제 그 경찰이라는 직업은 보면요. 저도 이제 그 어린 시절 떠오르면 경찰을 꿈꾸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실제로 그 2019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 조사에 따르면 그 경찰관을 그 꿈꿨던 친구들이 초등학교는 7위, 중학교는 3위, 고등학교는 2위라고 해요. 나오셨으니까 이제 경찰을 꿈꾸는 우리 학생들에게 좀 조언을 해주시자면 어떤 말씀을 전해주고 싶으세요? 예, 먼저 또 제가 몸담고 있는 경찰에 우리 또 청소년들이 이렇게 희망하는 직업 상위권에 자리 잡고 있다 하니까 경찰의 일원으로서 좀 자부심도 느끼고 네. 또 격세지감도 느낍니다. 제가 입문할 때만 해도 그렇게 인기 있는 직업이 아니었는데. 아, 그랬군요. 예, 네. 그렇습니다. 모든 직업이 다 마찬가지지만 경찰관이라는 직업의 가장 큰 특성은 법 집행관이라는 겁니다. 법 집행을 담당하니까 무엇보다도 본인 스스로가 준법 의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한 청렴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많이 처우가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 제 초임 들어올 때보다는. 하지만 그 일하는 업무량이나 그런 여건에 비하면은 그런 처우도 지금 대표적인 공안직인데 공안직 봉급회에 들어가 있지 못한 게 경찰이니까요. 예, 매우 불합리한 거죠. 그래서 저희도 지금 공안직 수준으로 그러면 같은 급이라도 봉급이 다릅니다. 예, 더 높습니다. 예, 그런 대체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여러 가지 지금 요즘 근속 승진이다 해서 자꾸 직급 인플레가 되고 있긴 합니다만은 어떤 대체로 보면 다른 자치단체나 다른 일반 중앙부처 국세청이나 비교를 해도 직급이 낮습니다. 대체로 하는 일에 비해서 책임이나 업무량에 비해서 이런 부분들을 살피고 그걸 알고 소명 의식을 가지고 들어와야겠죠. 물론 그런 것들을 개선도 해야겠지만 들어올 때 본인에게 어떤 게 이익이 될까 이런 거를 고민하기보다는 내가 얼마나 이 직업에 소명 의식을 갖고 있고 옳은 일을 하는가 이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들어와서도 이 보면 경찰관이 일선 지구대 파출소에서 경찰관이 하는 112 신고 나가서 처리하는 일들을 보면 매우 다양합니다. 똑같은 주치자와 관련된 거라도 천차만별이고요. 아마 AI가 대체할 수 없는 직업 중에 하나가 경찰이 제일 늦게까지 가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만큼 본인이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대처하고 판단할 수 있는 소양을 쌓아야 합니다. 단순히 무슨 수사실무다, 방범실무다에서 그 기계적인 실무만을 외워야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인문학적 소양도 쌓아야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감성이 있어야죠. 네. 그 현장에서 그 사건 관계자들의 마음을 같이 공감하고 그거에 대해서 같이 그 입장에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그 감성을 키워나가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가와 국민 발전을 위해서 그런 경찰이라는 꿈을 갖고 고민하는 멋진 청소년들이 네. 우리 경찰에 많이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제 양분이 되는 이런 말씀들을 많이 잘 해주셨습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추구하고 싶은 변화들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이제 1월 13일 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찰의 일자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들이 경찰에 대해 기대도 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우려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기대에 경찰이 부응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본에 충실한 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도 충북경찰이 우리의 기본이 무엇인지 그걸 마음에 되새기고 또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목표 및 전략, 사회적 약자 보호와 공감받는 법 집행을 통해서 도민들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 아닌가 싶고요. 특히 수사권 조정에 발맞춰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경찰 수사로 국민들의 경찰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서 이제는 더 차원 높은 수사권 조정, 압수수색 영장이나 체포 영장의 청구까지 가능한 그런 명실상부한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앞으로도 저희 충북경찰의 따뜻한 관심, 또 거침없는 조언, 때로는 추운 밤길을 순찰하는 우리 직원들, 아스팔트 위에서 먼지를 마셔가면서 하고 있는 우리 교통경찰들에 대해서 따뜻한 눈빛로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안전한 충북 만들기에 더욱더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은 33대 노승일 충북지방경찰청장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충북 도민들의 치안과 또 범죄 예방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는 충북지방경찰청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프렌 이슈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